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스마치 6회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치 6회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상처 기억을 다루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회기, 스마치 5회기에서 여러분의 상처 기억들을 좀 되살려 보시고, 그거를 5가지로 이제 목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록을 오늘부터 하나씩 상처 기억 다루기 작업을 하실 건데, 다루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상처 기억, 과거의 기억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나를 좀 보호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효과가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상처를 살면서 받게 되는데, 이게 위로를 잘 받고 치유가 잘 되면 그 이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은 공감이나 이해나 위로를 잘 받지 못하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본 건 난데 오히려 더 내가 혼이 나거나 비난받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혹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기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당시에 제대로 잘 다뤄지고 해결되고 소화가 되면 뭐 이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팔이나 뭐 신체적인 어떤 큰 상처가 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탁 뭐 찢어졌다, 넘어져서 찢어졌는데 그냥 놔둬서 회복되는 정도의 상처가 있고, 병원에 가서 꼬매거나 좀 치료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닦지가 않고 그냥 살짝만 까진 그런 상처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꼬매고 뭐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니면 뭐 화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상처라면, 그때 빨리 제대로 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 빨리 아물고 거의 티도 안 나고 이렇게 되지만, 그때 제대로 상처를 치유를 하지 않으면 덧날 수도 있고 더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치유된 거 보이지만 속 안에서 골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상처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오늘 6회기부터 7회기, 8회기 동안 5개의 상처 기억을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의 치유를 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충실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 기억을 다루는 작업은 쉽거나 간단하거나 즐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어떤 교육 없이 상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고 얘기만 하게 하고 그러고 그냥 딱 끝나는 거는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떠올리고 얘기하는 것만 해서 끝이 나면 안 되고, 떠올리고 얘기한 다음에 내 머릿속 그 심상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심상화는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이제 심상화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떠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에서 심상화를 하면 치유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처 기억을 그냥 떠올리면은 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스마치 프로그램에서는 상처 기억에 대한 뭐 이런 가이드가 나가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덜 힘들게 치유적인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회기에서는 이 뒤에서 배울 심상제각본이라는 이 치유 과정, 이 심상제각본이라는 기법인데,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연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회기 때 마지막에 얘기했던 5번째, 제일 좀 덜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작업을 해보시고, 이제 7회기에서는 4번째, 3번째 기억을 작업을 하실 거고, 8회기에서는 2번째, 첫 번째 기억을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지기 작업을 할 거예요. 기억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고, 이 심상제각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이 5개 기억 말고 저번 시간에 적어줬던 다양한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하나하나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만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말로 그 효과를 딱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게 되게 느낌이라서,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IR, 이제 심상제각본은 IR이라고 하는데 IR 작업을 했더니 이상하게 그 과거 기억이 희미해졌다. 이상하게 그 기억 때문에 생겼던 뭐 우울함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심상제각본 기법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연습을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심상제각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처 기억을 다루는 심상제각본. 네, 여기서 심상은 뭐 상상, 기억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상제각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심상제각본이라는 거는 심상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에피소드 기억을 이렇게 장면처럼 떠올렸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절교 선언을 했던 그런 상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친구랑 그때 친구가 갑자기 뭐 집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해서 집 앞에 갔더니 그때 밤이었고 좀 한 8, 9시쯤 어둑어둑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내서 너랑 관계가 힘들고 좀 절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장면을 이제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각본이라는 말은 뭘까요? 제각본. 여기 영어로 리스크립팅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대본, 각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본. 그래서 거기에 막 내용이 다 스토리가 짜져 있고 스토리마다 들어가는 대사나 행동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각본,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리스크립팅, 제각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기억, 상처받았던 장면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각본 아시겠죠? 그래서 내 기억을 왜곡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가 그렇게 바보 같진 않아요. 뇌가 그렇게 바보 같진 않아서 내가 제각본한다고 해서 내 기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기억을 수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각본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흘러갔다면 좋았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애인이 아니라 3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한테 고백을 했다가 너무 좀 비참하게 차였던 그런 그 심상을 떠올렸다면 그 제각본에서는 상대가 내 고백을 받아주고
뭔가 상대가 되게 고마워하고, 이런 상대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거절했다고 해도 되게 나를 존중하는 거절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각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거나 내 기억이 왜곡되거나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거 왜 하냐? 재각본만으로도 치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뇌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요? 뇌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레몬 있잖아요.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몬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입에서 침이 나오셨나요? 우리가 신 거를 맛보거나 하면 이렇게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저도 떠올리면서 괜히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우리 뇌는 이 심상화를 구체적으로 잘 하면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그거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각본에서는 원래 상처받았던 기억을 다시 재각본을 하면서 덜 상처받는, 혹은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셔서 내 원래 상처에서 받았던, 원래 기억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영향을 줄인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상재각본, 약간 뭐 뇌를 속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상재각본, 이거는 이제 Imagery Rescripting이라고 해서 IR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짧게는 IR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IR은 원래는 아동기에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성인이 그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런 걸 겪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고통스럽겠죠. 이런 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이 외상 경험, 그러니까 성적인 학대라는 외상 경험으로 인해서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믿음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야, 이런 식인, 뭐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인지 도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교정해주는 그런 기법의 하나로 개발된 게 이 심상재각본 기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이 IR이 뭐 아예 없다가 최근에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있었고, CBT, 인지행동치료 있잖아요. 인지행동치료의 하나의 기법이었고, 최근에 이 IR을 어떤 PTSD 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심리적인 장애, 뭐 우울, 불안, 공황장애, 뭐 또 뭐 있더라? 사회불안, 악몽, 뭐 섭식장애, 성격장애 등등등 이 다양한 증상에 이 IR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은 딱 네 단계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은 이제 IR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셔도 이 네 단계는 꼭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경험했던 외상 기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잘 쏟겠죠. 현실에 일어나는 것처럼. 물론 이 1번 단계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외상 기억을 있는 그대로 원래 받았던 상처대로 떠올리시는 거니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도 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계부터 재각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의 나, 현재의 나, 내가 그 기억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기억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기억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살 때 부모님이 서로 막 물리적인 폭력이 오갈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장면을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단계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렸을 때 어린 내가 무서워서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부모님이 막 물건을 던지면서 내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심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내가 겪었던 무서움이나 막 속상한 마음, 슬픔, 어찌할 바 모르겠는 그런 무기력함, 이런 감정들이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 장면에 지금의 저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면 저는 일단 그 두 사람을 한쪽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추도록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보호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많은 분들은 뭐 그럴 때 누가 나를 때리는 장면을 상상한 분들은 그 사람을 맞거나 그 사람을 더 혼을 내준다거나 뭐 나를 방패막이처럼 지켜준다거나 등등 다양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내 상처 기억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바꾸어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갈게요. 3단계는 자기 위로, 자기 양육 심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단계 하신 이후에 다시 계속 그 상상을 이어서 하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 상처받은 그 시기에 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지금의 내가 그거를 해주는 그런 상상을 실감나게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든 예시의 그 심상에서 제가 또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안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아까 방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많이 무서웠지, 많이 놀랐지.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사서 같이 먹으면서 아이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3단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4단계는 정서적, 언어적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상처 기억 다루기를 앞에서 1, 2, 3단계를 했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외상 기억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상담자랑 같이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 네, 요거는 여러분께서 셀프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하신다면 이제 상담자랑 얘기를 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각 단계별로 음성 녹음을 해서 영상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심상화 하시고 떠오른 부분을 적어주시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상처 기억에 대해서 내가 원래 느끼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갖게 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뭐 아니면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옅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옅어지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내 고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고민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느껴보실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 이런 상처 기억을 다루시는 거는
당연히 그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힘들고 하기 싫은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떠올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멈추면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올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도 심상화 과정이나 자기 양육 심상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덜할 거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외상 기억을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은 그 5가지 적어주신 기억 리스트에 혹시라도 너무 끔찍한 학대나 폭력 이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 덜 힘든 기억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내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공포스럽고 이 정도의 어떤 끔찍한 학대나 폭력 기억이 있으면 그거는 혼자서 작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꼭 전문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기억 작업을 해주셔야지, 혼자서 하다가 너무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압도되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해서 몸이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이제 동요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꼭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센 기억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꼭 상담 선생님이나 병원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5가지 상처 기억 중 가장 덜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보다는 그냥 눈을 감고 영상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 지시문은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읽기보다는 영상에 있는 그 눈을 감고 음성을 들으시는 게 훨씬 상상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떠올릴 장면은 가족, 친구 혹은 아는 사람에게 상처 입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거나 상처받았던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에 대해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때 주변 환경은 어떤 곳이었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신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작업, 1단계 작업을 잘 마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 기억은 몇 살 때의 기억입니까? 주인은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이 기억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걸 다 적어주신 후에 이 에피소드와 관련된 감정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1단계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장면, 과정, 단계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느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웠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1단계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해서 이제부터 재각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는 음성을 눈을 감고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떠올리시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렸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만 이번에는 현재의 당신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지금의 내가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당신은 그 장면 안에서 상처받은 그때의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상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구출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내쫓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의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요?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까지 잘 하셨나요? 이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죠.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곳으로 그때의 나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네,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신 후에 다 쓰신 분은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떠올렸던 기억에 대해서 이제 3단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서 들려드리는 음성을 눈을 감고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3단계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전에 떠올렸던 기억에 이어서
계속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안전한 곳에 있으며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때의 나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때의 나는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그때의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단계 영상까지 잘 하셨죠? 그러면 아래의 질문에 또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상상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과거의 나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지금의 당신은 상상 속에서 그때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지금의 당신은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그때의 나에게 해주었습니까?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지금 우리 3단계까지 다 마친 후에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앞에 1단계까지 하고도 감정을 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 1단계까지 했을 때의 마음과 3단계까지 하고 나서의 내 감정이 어떻게 똑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내가 상처 기억 다루기 작업을 하면서 집중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회기에서는 처음으로 IR 연습을 해보셨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점점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은 불편하셨더라도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고, 네, 이런 기억 작업을 할 때 떠올려지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또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다가 혼자서는 견디기 어렵거나 조절이 되지 않은 정도로 부정적 감정이 심하게 들고 정서적으로 동요가 있으시면 멈추고 중단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진정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같이 제공해 드리는 그라운딩 영상을 꼭 보시면서 스스로 진정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대해서 6회기를 통해서 나의 상처 기억 다루기를 잘 해보셨는지, 마음의 접촉이 되셨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네, 회기 평가 요거를 작성을 해보시고 그렇게 6회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치 6회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7회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